you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토TV의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여러분 찾아뵙는 아시아투데이 주필 고성국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 그리고 칼럼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과 칼럼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전국을 더욱 가파른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리해서 내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일면 탑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국관리법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는 뭐냐면요, 보통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자꾸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금 법사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김도읍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키고 있는 법사위를 순조롭게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법사위를 우회해서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직접 안건을 회부하는 이런 국회 절차를 편법으로 강행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놓고, 그리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5월 29일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이때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날 민주당은 농해 수위 전체 19명인데 그중에 민주당 소속 11명, 그리고 무소속의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더불어스러운 윤미향, 이렇게 해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7명인데 표결해봤자 질 건 뻔하니까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아예 불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법, 양국관리법을 비롯한 5개 법이 본회의 직회부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법 개정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을 다시 조금 손을 봐서 거의 똑같은 법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양국관리법입니다. 이 양국관리법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쌀이 초과 생산됐을 때 그거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장경제 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죠. 농민들이 쌀을 얼마를 생산하든 기본 이 생산량을 넘어서는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 법은 이 쌀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를 정부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으로, 결국 이렇게 되면 시장의 교란이 불가피해지고 정상적인 시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재정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거든요.
이거를 약간 자꾸만 몇 개 수정해서 똑같은 내용의 법을 강행을 한 겁니다. 이 법만이 아니라 지금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이제 그 시작되기 전에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부 강경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예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하자. 뭐 여야가 서로 나눠서 할 거 뭐 있느냐. 그런데 이게 다 의석비로 그동안 여야가 나눠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의장,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니까 제2당은 그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도록 20년 전부터 이걸 해왔어요. 이런 국회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자기들이 전부 독식하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 자체가 굉장히 험난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전부 밀린 숙제 초치기를 해치우듯이 이렇게 입법 폭주를 강행하게 되면 전국 전체적으로 대립과 긴장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직회부 상임위 결정을 놓고 야당의 입법 독주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냈는데,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는 일방처리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소식을 아시아투데이 일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투데이는 이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막판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의 막판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지적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일종의 공약이죠.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1가구당 100만 원 상한까지 주자, 이거를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집행해야 된다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심 공약, 이것이 구현되면 정부는 이걸 하기 위해서 1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하도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나라 빚이 400조 이상 확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이 건전재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여기에 13조를 더 써야 된다고 하니 이 13조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상 이걸 하려고 그러면 다시 추경 편성해야 되고, 추경이라고 하는 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절대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과세 형평성, 건전 재정 논란을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총선 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정치적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것은 마약 같은 것이다. 아무리 선거에서 졌다 하더라도 인기 영합주의에 근거한 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 지원금 갖다 붓기,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표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과 시장 교란 정책에 대해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것마저도 마치 정쟁 소재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남미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중독성 강한 무분별한 선신성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망가뜨렸다고 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사설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20대 국회 이상으로 난폭하고 폭압적인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입법 폭주가 계속될 것 같아서 다들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 한 5분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여야 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때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을 보내거나 비서실장을 보내서 대통령의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러면서 회담의 형식과 의제 같은 것들을 조율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일 역할을 맡기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자.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직접 통화를 했으니 그리고 5분의 길지 않은 통화 시간 동안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렇게 했으니 회담 의제는 뭘로 하자, 회담 형식은 뭘로 하자 이런 얘기를 두 사람이 했을 수는 없죠.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는 대통령의 요청에 이재명이 응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왕에 만날 거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질 거 뭐 있냐, 중간에 심부름 할 사람 내보내가지고 번거롭게 할 거 뭐 있냐, 내가 직접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되지. 그리고 조건 없이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되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번 오늘 통화에서 잘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도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안 만날 이유가 없죠.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 이러고 우리도 대통령님 하는 일을 도와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그 유명한 말 있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스스로 자기 말 뒤집는 것을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이재명이라 이런 이재명이를 상대로 가슴을 열어놓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역대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 역대 정권에서도 있었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 딴소리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대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만나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대로 탁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의 존경한다고 했더니 다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는 식의 정말 여반장 말 바꾸기 이런 이재명의 그동안의 언행을 생각하면 회담 후에 과연 전국이 이른바 협치라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잘 전개될지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걱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1960년 4월 19일 4월 민주 혁명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지금 4월 1구는 헌법 전문에 적시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이념으로 되어 있고 또 국가 기념일로 되어 있고 살구 묘지는 수요일에 있는 살구 묘지는 국립묘지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모하고 또 되새기고 있는 날입니다. 1960년에 있었던 일, 64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64주년 4.19 혁명의 그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아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도 이 토크 배틀을 위해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센슈 TV의 지석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 법승 TV 이승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신히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예, 늦는 줄 알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안 늦고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그 시간을 억지로 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네. 늦게 왔다는 것도 모르실 텐데 우리 시청자들이. 예,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예,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순진한 겁니까? 네. 지나치게 정직한 겁니까? 안 늦었어요. 네, 지나치게 정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늦었다니까. 네. 이제 토크 배틀 시작하는데 뭐. 예. 예. 지금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범여권 당정대 전면 개편과 전면 쇄신의 흐름 속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재정비는 국민의힘의 시간표가 있어요.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뽑아야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에 따라 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개입하기도 어렵죠. 개입하면은 이게 정치관여 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건데 대통령실과 개각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총선 직후에 대통령 실장이야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좀 달라요. 대통령실은 인사청문 없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개편하면 됩니다. 근데 개각은 장관들은 청문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중에 총리는 청문 이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리면 임명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통령실 개편이 제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실 개편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비서실장을 누구로 할 거냐가 제일 큰 문제겠죠. 비서실장부터 선임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또는 비서실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무수석, 시민사회 수석, 홍보수석 이런 사람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런저런 여권의 중진, 원로, 또 이 국민적인 원로 이런 사람들한테 좀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듣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번 일주일간 쭉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말이죠.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했거나 또는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를 했거나 그런 얘기는 보통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했다고 막 대놓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놓고 떠들지는 않는데 언론을 통해서 슬그머니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비상 상황에서까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 장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고 확인된 사람은 홍준표 시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짐작이나 추정인데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만났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누구도 누구를 추천했다고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네. 누구든지 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정치인 아니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그렇죠. 이건 정치인만 놓고 보면.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들썩이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예. 누구? 홍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이 조국이가 아니고? 아니 대통령과 만났을 때. 예. 그것만 아직 뭐 이재명 조국 안 만났으니까요. 네. 딱 한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이 현직은 30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직도 또 뭐 많이 있으니까 한 1000명도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예. 오로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땡땡.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더군다나 언론에 그 풀을 할 때도 예. 제한돼서 원래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가 통치 권력이니까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본인이 그냥 페이스북 쓰대로 줄줄줄줄 막 풀잖아요. 글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통령하고 진짜 그 말을 했는지 아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예. 이거는 이미 그 선을 넘은 것 같고요. 그렇게 알고 앞으로 대통령도 홍 시장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은 언론에 나간다? 예, 그렇게 알고 만나라? 아니 그렇게 아시고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홍준표 시장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일단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서야 네. 저렇게까지 언론에 대고서는 무슨 본인의 어떤 권력과 관련된 가까움 이런 네. 걸 과시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사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의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본인이 검사 출신의 선배 검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대통령을 배려한다고 한다면 네. 네. 저라면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즐기고 있다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와 같은 점들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뭐 이 방송을 보시진 않겠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작은 회사의 대표지만 네. 배석자 없이 또는 중간에 어떤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이 누군가와 독대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항상 초래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떤 인기나 본인의 어떤 권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이 점이 좀 많이 안타깝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기 대표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당겨주세요. 예. 예, 입 쪽으로.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비밀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한간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에 비선 실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잖아요. 네, 네. 홍준표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비선 실세가. 네? 아니 그러니까 농담인데요. 이거야말로 지금 여권이 총선 참패 이후에 사실상은 내부 그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종북 어떤 좌파들과 싸우는 전열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마당에 오히려 더 전열을 균열시키고요. 이거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좌충우돌 시키는데 더 일조하는 것 같거든요. 네. 방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통치 권력이에요. 그렇죠. 균열을 가하는 거예요. 예. 네. 다시 말하면 좌파들이 하는 방식의 균열이 있잖아요. 금방 밀어붙이는 거. 네. 이거는 은밀히 보이지 않게 균열 가하는 거 있죠. 이게 저는요. 홍 시장이 솔직해서가 아니고 고도의 교활한 정치 전술이라고 봅니다. 무슨 전술? 뭘 목표로? 그건 딱 하나밖에 없죠. 아니 이제 대구시장하고 집에 가서 그냥 뭐 어디 요양원 갈 사람 아니잖아요. 네네. 대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선 순식간이거든요. 사실. 아니 홍준표가 대선 간다는데 왜 헛웃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찍어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앞에서 얘기하면 저는 뵈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네. 대통령을 희화시키면서 무슨 대권 후보, 보수 후보로 나오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뭐 홍준표 얘기는 이 정도로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랬고, 이재명도 뭐 저희도 대통령님 국정 운영하시는 걸 도와야죠. 뭐 이렇게 이재명 딴에는 이제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성훈 대표. 예. 일단 직접 전화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국가 원수입니다. 음. 수반이죠. 내각의 전체 그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음. 한 명의 어떤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메신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모습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는 네. 전체 국민에게 주는 파장이 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격식을 맞춰서 만나셔도 얼마든지 버선발로 뛰어올 이재명인데 지금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셔갖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는 네. 사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지금이라도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날 때 격식과 형식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셔야 되고 그 옆에 계셨던 총리나 현재 계신 비서실장 사표를 아무리 내셨어도 현재의 대통령실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신뢰까지 내려놓으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예. 직접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비서실장이나 적어도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총선 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사실 수색이거든요. 네. 패권이 밀리는 시기잖아요. 이게 퇴적입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이 수색이가 세 축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론에서. 네. 자, 두 번째 야당은 21대 총선, 21대 국회보다 더한 22대 국회에 네. 전면전 벌인다고 지금 하고 있죠. 더더욱 당정이 함께 가야 될 국민의힘 여당도 지금 다 분열돼 있고 오히려 대통령이 여기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3축에서 고립돼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야 될 건 뭐냐? 수세기를 인정하고 질서정연한 퇴각 속에서 다시 공세기로 만들어야 될 전략 전술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했느냐? 아니면 이제 비서실장한테 했느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통이나 뭐 이제 이런 게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 네. 파격적인 이러한 어떤 전술적 이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보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칙과 기준 없이 흔들리면 큰일 난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신 똑바로 사실은 차리고. 그렇게 해서 파격을 보이실 거면 사실 국민들한테 다 말하셨어야죠. 이재명한테 뭐하러 전화를 합니까? 국민 담화를 해서 여태까지 정책 기조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든지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서는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한테 5분 전화 통화한 게 어떤 파격이 됩니까, 그게? 저는 전혀 그건 동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또 동의 못 합니다. 아, 네. 왜냐면 더 동의 못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이미 방금 정확하게 그 말에 동의하면서 네. 또 동의를 못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국민 담화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또 놓쳤어. 네. 그럼 놓치고 나서 다시 또 며칠 있다 담화를 하잖아요. 네. 그 의미가 또 크게 없잖아요. 아니, 저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여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며칠 사이에 직접 하는 게 타당하다. 그것만 해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의미가 있는데 너무 네. 작은 의미니까 그럴 바에 아예 파괴적인. 그래서 이재명한테 5분 전화를 직접 하셔갖고 하는 거에 파격을 거두느니 차라리 욕도 먹더라도 지금 보수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실망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좀 더 용기 있게 나와갖고 네. 설명도 해주고 당시 상황에서 내가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얘기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중도파도 일부 돌아섰던 걸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은 국무회의 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직접 안 하시고 비공개로 다시 나오게 하니까 그게 좀 서운하다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석이 대표 음향이 계속 안 좋다는데 그 마이크를 이렇게 좀 돌려보세요. 예, 아니 뭐 유튜브 하시는데 왜 마이크? 예. 아니 더 저쪽으로. 예, 그래요. 예, 됐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예. 자,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인들 이재명이 같은 범죄자를 만나고 싶고 만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석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새 부득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전국을 헤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대통령 아니면은 이 전국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필마당기로 밀려오는 적군들 사이를 필마당기로 혼자 치고 나가는 이 형국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뭐 격식 따지고 의전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제 주석이 대표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뭐 저는 두 분 말씀이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조군이 물밀듯이 쳐내려올 때 장판교에서 혼자 버텼던 장비 같은 그런 처지 아닌가요, 지금? 네. 예.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더 실어줘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가야 될 첫 번째 단추 실마리가 이제 대통령실 개편인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일주일간 계속해서 지금 장고 숙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 사람들이 거명됐고 또 나름 언론의 검증도 지금 거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거 두 분은 네.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비서실장 후보, 비서실장 감인지 이름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쓰면 예, 한 사람만 쓰시죠. 예. 여러 사람 쓰면은 다 일리 있는 얘기가 될 테니까, 예,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댓글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그동안 저녁으로, 아투TV가 저녁으로 옮겨지고 또 2시 때에도 다른 분들이 진행을 합니다. 구독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실시간 시청자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댓글창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수준 높은 자유파 진영의 정치 담론의 장으로 이렇게 더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한동훈, 원희룡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예, 언론에서 원희룡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한동훈을 비서실장감으로 거론한 기사는 제가 한두 번인가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거의 없었는데, 네. 한동훈을 쓰셨어요? 일단 먼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게 머릿속에 네. 떠오르는 글자가 한동훈밖에 없어서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아서 많은 이제 비난을 받는 입장이 있는 건 맞긴 합니다. 네.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장수를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내각에 입각하는 건 지금으로서 쉽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저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실 거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썼습니다. 네. 자, 원희룡. 지금 22대 국회는 21대랑 또 다르게 정말 대전 상태고요. 더 강고해진 좌파 세력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서실장. 자, 절대로 관료 출신은 안 됩니다. 정치판을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좌파도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국무위원들, 다시 말해 행정부도 꿰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원희룡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원희룡 이렇게 비서실장을 국무총리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도 일리 있고, 한동훈도 일리. 일이 감사합니다. 일이는 없고 일리만 있다. 아니, 한동훈 비서실장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가요? 예.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예. 근데 비서실장. 이를테면 원희룡 비서실장, 이정현 비서실장 이런 하마평은 다 그럴듯하다, 그럴만하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한동훈 비서실장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의견이. 네. 그래서 별로 논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이성우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서.
이 대통령실 개편을 하고 나면 이제 내각 개편으로 가는데 사실 그 장관들은 몇 명을 바꿀지 또 필요감 있는 장관들도 있으니까요. 뭐 중폭이 될지 소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관 교체는 뭐 크게 사실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국회 청문을 거치긴 하지만 정 안 되면 뭐 청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기다렸다가 그냥 임명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총리예요. 네, 총리는 청문 이틀 한 다음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거든요. 거기서 부결되면 임명 못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직전에 계속 좌파들로부터 공격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 요구가 오자 거국 중립 내각은 뭐 사실상 권력 내놓으라는 거니까 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나 야당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합형 총리를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김병준 그렇습니다. 예. 후보를 추천했는데 네. 그때 야당이 문재인이가 아예 김병준 후보자의 청문을 안 해버렸어요. 네, 청문도 일정을 안 잡아주니까 그렇습니다. 못하는 예, 거죠. 예. 청문이 안 되니까 국회 동의 절차도 못 가서 네. 한 몇 달 공중에 떠 있다가 결국은 낙마했어요. 그 문재인이가 김병준을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문재인 노무현 청와대에서 네.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비서실장 할 때부터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추천은 대통령이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추천한 순간 그 키는 사실상의 비토권은 예. 이재명이가 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총리 인선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야 되느냐? 저는 뭐 한덕수 총리 유임도 생각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교체해야 될 무슨 대가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선거에 무슨 책임이냐 총리가. 네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는 표명했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자 한덕수 총리 유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유임한다면 한덕수 유임 안 하고 교체한다면 그러면 누구로 한번 추천해보는 것이 새 총리로 좋겠는가 써주십시오. 근데 그 우선 주필리 그 새로 추천할 때 그 사람이 통과될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감안해서 해야죠. 다 가만. 우리가 무책임하게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아무나 쓸 수는 없어. 예,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게 최적임이기도 하고 네. 통과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까지 서야죠. 한 명이면 되는 거죠. 예, 한 명 하시죠. 뭐 여러 사람 있습니까? 자, 써주세요. 예. 자, 저는 소신이 딱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군요. 예. 네, 논리적으로. 우리 지석규 센터장, 지석규 대표는 저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자, 들어주세요. 한덕수 쓰셨고, 아, 똑같은 거네요. 유자, 임자. 그분 아닙니다. 예, 유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 설명 좀 듣겠습니다. 뭐 딱 부러진 논리가 있다고 예, 그러시니까. 논리가 있습니다. 예. 예, 딱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총선 결과 예. 때문에. 예, 졌다고. 그럼 총선 결과 때문에 할 때 세 가지를 쇄신해야 된다. 네. 하나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국민 소통이나 이런 것에 부족하다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실을 쇄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번 총선 패배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당정 관계잖아요. 대통령실과 당. 그 당정 관계는 당과 정부 관계인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원래 당청 관계죠. 옛날에. 예, 당대 관계. 네, 당청 관계요. 근데 그러니까 당대 관계. 네, 당대 관계잖아요. 예, 당과 그러니까 대통령실. 예, 정말 예. 대통령실의 수직 계열화된 게 아니라 어허. 대등한 관계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총리랑 관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대야 관계거든요. 어허.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범죄자니까. 그럼 오늘 인정한다고 이제 전화해서 만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세 가지 쇄신에서 실제 행정부에 대한 쇄신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국민들이 심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합칠 때 지금
국무총리 임명 때문에 막혔잖아요. 이게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수렁에 빠질 거면 수렁을 그냥 모래로 메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고 나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쇄신의 방향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더군다나 마지막 이유 하나 더. 지금 22대 국회에서 일대 내전이 벌어질 건데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이 구조개혁들 있잖아요. 의료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이거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이거 배워가지고 다시 총리가 한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장관은 바꿀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된 총리 지금대로 그대로 가는 게 오히려 전국을 그나마라도 방어하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로 강력하게 계속 가자. 예. 그러나 약간 바꾸는 척 하다가 그냥 가면 된다 이거. 바꾸는 척은 하자. 예.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을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예. 총리를 쉽게 통과시켜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통과가 안 되는 상태에서의 행정적인 정체 현상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아마 더 안 좋은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예. 불안정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예. 제 생각에는 이재명 조국 모두 다 원하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마비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네. 분이시고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도 밖에 제야에 계시면서 총리로서 움직임도 다 지켜보신 분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또 의지와 현재 전체적인 행정 장악 능력을 봤을 때도 유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내려주시죠. 아직도 이제 우리 자유파가 좀 순진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자, 선거가 이렇게 됐으니 총리도 바꾸긴 해야 되겠는데, 통합형으로 추천을 하면은 뭐 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나온 카드가 박영선 카드인 것 같아요. 네. 뭐 누가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몰라도.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보세요. 박영선 카드 얘기하니까 공작이라 그러잖아요. 거품 물어요. 거품 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는 저렇게 좌파들이 저러면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 하나 추천하면은 저것들이 통과시켜 주겠지, 협치가 되겠지 그러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자유파나 일반 예.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해하고 네. 있으신 게 있거든요. 예. 협치가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가 있고 네. 또 외국에서도 뭐 국회들끼리 협치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합하자 뭐 예, 연합정부하자. 예.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2024년 지금 이 좌파들이 장악한 가운데서 국회에서 협치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이 시나리오 안에 협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질서정연하게 퇴진시킬까? 이게 협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연립정부 만들거나 네. 거국내각 만드는 게 다른 거예요. 음. 만약에 거국내각 만들다 그럴 때 야당이 딱 그 거국내각을 받잖아요. 받을 때 어떤 잘 협조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게 이런 거국내각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면 거국적으로 붕괴시킬 건가 내각에서부터. 예. 이러한 협치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민과 깊은 장고. 네. 또, 이재명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 마음이 다 한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판교의 장비처럼 예. 이 필마단기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의 이재명과의 통화까지 다 이렇게 좀 두루 짚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 하신다 하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예, 추천 오자 토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한마디 하고 싶다. 이 얘기 꼭 전하고 싶다. 오자 토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늦게 와서 그런지 이 쓰는데
그 속도가 안 붙네요. 네. 아니 첫 아까 질문이 박사님 주필님이 하실 때 예. 홍준표를 첫 질문을 하고 나서부터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가지고 한가해. 지금 계속 지금 전 질문이 자. 들어주세요. 예, 오자 토크입니다. 용기 내세요. 유연한 원칙. 용기 내세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나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믿기가 어렵고 판단을 스스로 이게 내가 옳은 판단을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용기를 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 판단은 본인의 어떤 주관과 의지를 갖고 내리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굳건한 용기, 두려움 없는 그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쾌도남마와 같은 그런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시는 그런 아주 용기를 굳게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유연한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음.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그야말로 수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아주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원칙만 갖고 있다가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총리도 이렇게 그래 총리 한번 추천 받을게 당신들도 얘기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면 되듯이 유연하게 정말 탄력적인 그러나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이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추천 받는 듯이 하다가 안 받아버려도 그만이다. 그러나 나도 근데 노력해서 추천 받는 듯이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바로 그래서 유연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어요. 예. 자, 우리 한 분씩 선정해 주세요. 네. 오자 토크입니다. 서겨라, 힘내. 우파만 봐라. 힘내, 시시라. 이게 다섯 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억지로 하셨구나. 답은 오른쪽. 힘내라, 윤통. 소신껏 화팅. 차라리 죽음. 윤석열 다움.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소신대로가. 고집대로 혀. 초심대로가. 아이고, 많이 참여를 하시네요. 국민만 봐라. 킹윤 화이팅. 대통령 차렷. 쫄지 마세요. 윤 대담하게. 당당히 해요. 어퍼컷 정신. 뚝심입니다. 분통 터져요. 우리 있잖아. 자, 선정해 주실까요? 저는 뭐 선정했습니다. 예. 어퍼컷 정신. 어퍼컷 정신. 어퍼컷 정신. 네. 박종숙님, 어퍼컷 정신. 예, 사실 그 대선 때 나왔던 어퍼컷이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좀 불리할 때 나왔어요. 이기고 있을 때 나온 게 아니라 그런가요? 좀 불리할 때 나왔어요. 멋있었어요. 예.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퍼컷으로 사실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 분위기 버렸어요. 반전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따라한다고 발차기 했다가 맞다. 예, 완전 태권도 개망신. 예. 그 사진 지금도 있어요. 왜냐면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아니 그 신체를 갖고 비하하지 마시고. 그런가? 예. 어퍼컷. 자, 우리 이성을 변호사. 네, 저는 만나지 마라 하고 싶은데요. 근데 네. 만나지 마라는 이제 안 되니까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기 사랑합니다. 어느 분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셨는데 앞부분에 먼저 사랑합니다를 찾아야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진욱맘. 그렇죠? 한글로 이자 쓰고 진욱맘이라고 아이디 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이걸 선택하셨습니다. 자,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선정되신 두 분 저희들 이메일 주소로 저희들 여러분들 주소나 전화번호를 좀 주시면 3개월치 아시아투데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이에요. 네. 네, 제일 좋은 신문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비서실 얘기했고 총리 내각 개편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당이에요. 네. 당인데 당은 당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네. 원내대표를 먼저 뽑아야 됩니다.
원내대표는 새 이 국회 22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될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먼저 뽑혀야 원구성이 비로소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네. 상임위에 몇 개를 우리가 갖고 올지 말지, 법사위를 갖고 올지, 국회의장을 갖고 올지. 그래서 이 새 원내대표를 제일 먼저 뽑아야 됩니다. 자, 써주세요. 제일 괜찮은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는 이 사람이다. 당대표가. 예, 당선인 대회에서 뽑을 건데, 예, 새 원내대표 이 사람 강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내대표는 당선된 사람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이 아니면 원내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어주세요. 윤상현 나왔습니다. 윤상현. 그리고 같은 윤 씨네. 그거 다 대통령 윤 씨랑 같은 윤 씨인가? 그거 다 파평윤 씨 하나인가? 삼윤이 윤재용 나왔습니다. 예, 지금의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해야 된다. 예, 예. 자, 우리 지석규 대표부터. 지금 워낙 22대 지금 국회가요 완전히 지금 들어가는 지금 당도 조국이란 제3당도 생겼죠. 그 외 다른 또 소수 좌파 당들이 또 민주연합으로 또 뭉쳐 있죠. 이런 상황에서요 21대 이어서 계속 안정적인 원내대표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제일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뭐냐면 뭐 혁신이다, 개혁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저들을 지피지기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 이거 윤재혁만큼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21대 겪었으니까 그래서 윤재혁을 원내대표로는 제가 사선의 윤재혁. 대구 지역구 원재혁 예, 당선자를 추천한다. 현 원내대표. 자, 윤상현. 예, 수도권의 험지 당선자죠. 그리고 5선 의원이고 6선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아마 당선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당대표 가셔야 될 선수긴 한데 사실 당대표도 지금 중요하긴 한데 원내 구성 자체를 협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무너지면 사실은 앞으로 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태에서 인천에서 그 미추홀구 여기서 거뒀던 여러 가지의 노력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대소특필을 한번 받으셨던데 네. 무조건 다 형 동생 누나 이렇게 다 만드신다고 네. 그런 거대한 친화력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발휘하셔서 전국구의 스타로 한번 발돋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마 보수의 어떤 상징의 아이콘으로 하나 나가는 네. 대권 주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좀 기대를 한번 실어봅니다. 네. 그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조금 그랬어요. 왜요? 윤상현이 저한테만 형님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다 형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국내에 다 형 누나라는 되어 있던데. 네. 그러니까 형 누나니까 대통령도 누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좀 오해했었거든요. 아니 보통, 근데 그건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대담하면서 확인했는데 맞다 그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누나 누님이라고 한 적은 없답니다. 그래요. 그건 없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박지만 회장하고 친구예요. 네. 박지만 회장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친구가 아니고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가까운 동네 형의 누나인 거예요. 그렇네요. 누나 맞네요. 네, 그래서 누님 그때는 그렇게 누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도 그럴 누님 수밖에 얘기 없네요.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누님 했던 거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누님이라고 한 적은 없다. 네네. 특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감히 내가 그거를 대통령님을 누님이라고 하냐. 예. 그렇게 한번 자기가 해명 겸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자, 제가 원내대표 후보자 적임자를 말씀드렸더니 우리 댓글창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조정훈 나왔네요. 조정훈이요. 이철규, 김태호, 김도읍, 박대출 다 뭐 원내대표나 대표 손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경원, 윤상현은 파평윤 씨가 아니고 칠원윤 씨라고 또 올리셨네요. 제가 이거는 일단 댓글만 전해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는 문제라서. 대체로 그런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고성국. 이건 그거는 어느 분이시여 약올리시가 약올리시. 왜냐면 원내대표는요.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래도. 알아요, 압니다. 예. 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원내에서 들어갈 수가 쓰셨길래 없는데. 제가. 저는 못 본 것을 보셨네요. 자, 이제 원내대표를 뽑으면 그 다음이 당대표예요. 예. 네, 당대표 후보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론되고,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설명하신 대로 꼭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외 당대표가 갖는 한계가 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체로 원내 인사들이 거론이 되지만 워낙 지금 비상 상황이니만큼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원외 인사들도 같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써주십시오. 누가 당대표로 적임인지. 이것도 한 명이에요. 예, 한 명 쓰십시오. 한 3명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써주십시오. 자, 들어주세요. 당대표는 나경원. 두 분 다 나경원이군요. 나경원이 인기가 좋네요. 제 거 보고 쓰신 거 아니? 사실 제가 뭐 늦게 썼으니까. 내가 먼저 썼어요. 제가 짬밥이 있지 누구 걸 보고 제가 박사님 걸 보고 쓴다면 내가 당연히. 자, 왜 나경원이에요? 예. 이건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 지역구 의원 90명 중에서요. 영남권 의원이 64.5%입니다. 예. 예. 그러면 원내대표는 영남으로 가면 당대표는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당대표야말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22대 국회 이 상황에서 특히 이 좌파들과 일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 원칙에 투철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좌파랑 싸운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나경원처럼 자유민주 체제 아주 원칙과 기준이 선명한 사람, 또 과거 패스트트랙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네. 좌파들과 싸워서 그렇게 그 일대 그 혼란 속에서 싸우면서 버텼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영남권, 자, 자유민주 체제 투철, 그 다음에 이쪽에 구적으로. 그래, 알겠어요.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근데 여긴 수도권이네, 그러면? 네, 전 수도권이 전 지금 수도권 필요하다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예.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하려고 했다가 진행하다가 못했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준비도 많이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야당 대표들이 다 남자들입니다. 예, 남자들이 대표이고 이준석 대표 상대할 때 남자끼리 다 모여갖고 있는 모양,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모양이 저는 안 근데 있고. 이준석이를 왜 상대해요? 그러니까 상대는 안 하는데 얼굴을 서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 남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남자 대표가 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뭐 여자다 섞어서 이렇게 좋다 이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운실 예쁘게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사람 다, 두 분 다 나경원을 차기 당대표감으로 뽑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그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7자 토크요. 한동훈에 대한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조정훈이 인터뷰한 기사가 저는 상당히 그 흥미롭더라고요. 조정훈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동훈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토TV의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여러분 찾아뵙는
아시아투데이 주필 고성국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 그리고 칼럼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과 칼럼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전국을 더욱 가파른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리해서 내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일면 탑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국관리법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는 뭐냐면요. 보통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자꾸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금 법사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김도읍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키고 있는 법사위를 순조롭게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법사위를 우회해서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직접 안건을 회부하는 이런 국회 절차를 편법으로 강행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놓고 그리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5월 29일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이때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날 민주당은 농해 수위 전체 19명인데 그중에 민주당 소속 11명 그리고 무소속의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더불어스러운 윤미향 이렇게 해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7명인데 표결해봤자 질 건 뻔하니까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아예 불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법, 양국관리법을 비롯한 5개 법이 본회의 직회부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법 개정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을 다시 조금 손을 봐서 거의 똑같은 법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양국관리법입니다. 이 양국관리법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쌀이 초과 생산됐을 때 그거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장경제 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죠. 농민들이 쌀을 얼마를 생산하든 기본 이 생산량을 넘어서는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 법은 이 쌀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를 정부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으로 결국 이렇게 되면 시장의 교란이 불가피해지고 정상적인 시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재정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거든요. 이거를 약간 자꾸만 몇 개 수정해서 똑같은 내용의 법을 강행을 한 겁니다. 이 법만이 아니라 지금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이제 그 시작되기 전에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 일부 강경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예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하자. 뭐 여야가 서로 나눠서 할 거 뭐 있느냐. 그런데 이게 다 의석비로 그동안 여야가 나눠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의장,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니까 제2당은 그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도록 20년 전부터 이걸 해왔어요. 이런 국회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자기들이 전부 독식하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 자체가 굉장히 험난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전부 밀린 숙제 초치기를 해치우듯이 이렇게 입법 폭주를 강행하게 되면 전국 전체적으로 대립과 긴장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직회부 상임위 결정, 지금 이제 국회에 그 한동훈 당대표 나와야 된다는 그 뜻을 담은 그런 취지의 꽃다발 화환들이 지금 국회에 담벼락에 쫙 이렇게 지금 전시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소재가 돼서 얘기 끝에 조정훈은 한동훈이 지금 나오는 것은 한동훈에게 좋지 않고 당에도 좋지 않다고 하면서 직접 한동훈하고 전화를 해서 통화한 얘기를 전언했어요. 전화해서 한동훈이 당분간 쉬겠다고 했다. 그래서 쉴 때는 제대로 푹 쉬어야 된다고 자기도 얘기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아무리 늦어도 6월 말 7월 초에는 치러져야 되는데 전당대회 경선이니까 적어도 경선은 5월 중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선거 끝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한동훈이 등판하는 꼴이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냐. 쉴 때 좀 푹 쉬어라. 그게 한동훈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좋다라고 자기는 얘기했다. 네. 그리고 한동훈도 자기한테 전화로 좀 쉬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좋든 싫든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겠냐 해서 오자 토크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한동훈한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들을 해 주시겠냐. 이거 7차 토크로 가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네. 또 한동훈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정치인의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는 거는 그건 운명이죠. 네. 자, 지지하든 반대하든 지금 한동훈한테 필요한 이 한마디는 뭘까요? 예. 7자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한테 필요한 이 한마디. 7자로 7자 토크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7자 토크 중에 2분을 선정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저희들 작은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7자 토크 시작합니다. 7차 토크입니다. 한동훈 푹 쉬어요. 이것도 7자 맞습니다. 한동훈은 아까버. 이 7자네요. 한동훈은 큰 인물. 예, 이런 7자 토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자, 인생사 세용지마. 예. 7자 맞추셨네. 정당개혁 연구회. 한동훈한테 이제 명령하셨구나. 연구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저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당 개혁을 해야 되고 밑으로 당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연구하는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와 관련된 것들을 다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뿌리가 강한 그런 당 조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이번에 선거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아마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는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을 때 쉰다라고 할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능력 있는 인물은 그냥 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몸은 쉬더라도 마음과 머리는 계속 새로운 개혁과 관련된 과제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지금 연구할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생사 세운기마. 예. 아마 셀카 찍을 때 좋았을 거예요. 예. 막 우회같이 몰려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한순간에 또 다 날아가는 거고요.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작살났구나, 참패했구나 이렇게 느끼면 또 이게 화가 복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중국의 고사성어처럼 예, 말 잊어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후회하는데 네. 이게 또 말을 또 데리고 와. 아, 좋네요. 그또 네. 그래서 그 말을 또 아들이 탔다가 또 떨어졌어. 네, 네, 그때 네.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 네. 그때 또 군대를 안 가. 아이고. 이렇게 네. 정치판도 세옹지마다. 네. 그렇게 지금 그 해피엔딩인가요?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맞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예. 자, 예, 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칠자 토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동훈 수고했다. 제명이와 다르게 빨리 회복되시길. 아직은 아니지요. 자, 아직은 아니죠. 까지 했고요. 어디까지 또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한참 하다가 경률이 치우고 와. 때를 기다리시라. 집토끼를 지켜라. 지금은 아니죠. 푹 쉬고 다시 나와. 정치를 더 배워라. 김경률을 잊어라. 내면 키워 돌아와. 내면을 키워서 돌아와. 오늘만 날이 아니야. 건강부터 챙겨요. 쉴 때 푹, 이건 8자라서 안 되겠네요. 7자 맞다. 쉴 때 푹 쉬어야 함. 지석규님 당대표. 이거 7자인데? 그런 댓글이 설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우리 아들인가? 정세박님인데? 그건 아니겠죠. 그냥 장난치신 거. 장난을 네. 저 아들이 장난쳤나. 예. 자, 자중자애 하시오. 아, 우파 공부하고 와. 한동훈 사랑해요. 다듬어서 나오자. 이승만 철저 공부. 이승만을 철저히 공부하라. 이런 뜻 같습니다. 예. 정치판을 떠나라. 자기 분수를 알라. 잘난 척 하지 마라. 자중하고 쉴 때다.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짱짱은 6자라서 안 되겠네요. 예. 여 뒤에 그냥 느낌표 하나만 치시면 7자 되는데. 멀리 보는 안목을. 너가 필요해 동은. 자, 고르셨나요? 네. 자, 선택해 주세요. 예. 어느 분?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냥 멀리 보는 안목을 멀리 보는 안목을 비율하겠습니다. 멀리 보는 안목을 네. 불타는 감자님이 보내신 댓글입니다. 멀리 보는 안목을. 자, 이성호 대표님. 네, 저는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싶은데요. 네. 이승만 철저 공부하고 근대사 공부 좀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근대사 공부 좀 해까지는 안 갔는데. 근대사 공부 좀에 아까 있었었는데. 제가 안 읽어드린 것 네,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빼고 이승만 철저 공부. 예. 네. 안길주님, 네. 이승만 철저 공부. 왜 이걸 선택하셨어요? 자유파는 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정체성 싸움에서 좌파한테 밀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파의 당대표 또는 보수파를 개혁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네.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벌써 오늘 어느새 9시가 훌쩍 넘었어요. 예. 보세요. 예, 두 분이 너무 아주 재밌게. 근데 이것도 좀 이승만 철저 공부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다 철저하게 공부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요? 한동훈 나름대로 본인은 난 철저하게 부족할 수 있지만 공부가 철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끝까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예, 시비 걸 걸 거세요.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권들이 설왕설래하고 이 말 저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가가지고요.
지금 많이 지금 기운도 빠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혀 그렇게 기운 빠질 일도 없고요. 늘 인생이 새옹지마입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럴 때 오히려 졌을 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준비할 거냐. 이게 우리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생각하고 다시 공격을 준비할 거냐.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운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같이 기운 내서 다시 한번 또 2027년 정권 창출이 더 중요하지 총선보다 정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박사님. 그때를 위해서 다시 또 진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총선 참패하고 나서 다들 막 이게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여전히 집권 세력이더라고. 네, 네, 네. 더군다나 200석도 아니에요. 200석 뺏긴 것도 아닙니다. 네. 자, 네. 지금 심리전에 밀리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 예.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자꾸 몰아갖고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형국에 몰려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적군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예. 동료가 창을 놓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전부 더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총선에서 지고 나서도 예. 대선 이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소야대가 또 됐어? 실망하고 그다음에 포기하면 그 아무 의미도 없죠. 해당되는 사항 관해서 지키는 사람은 네. 언제나 같이 끝까지 등 맞대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버티면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국면 언젠가 올 수밖에 없고요. 자, 저는 최소한 범죄자들 대표한테 굴복되는 모습으로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 것은 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분 마무리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북 주사파와의 투쟁에서 궁극적 최종적 승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비와 고개를 또 넘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중에 작은 고개 하나를 넘어가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예. 툭툭 털고 맞습니다. 일어나면 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저희들도 가열층 분발해서 더 좋은 방송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곁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아토TV 금요일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 함께 해주신 센슈 TV의 지석기 대표, 법승 TV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